결국 당신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이 비밀을 말하는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파멸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뱉는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재산을 1억씩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내가 가진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족, 배우자, 오랜 친구에게는 속마음도, 약점도, 심지어 비밀까지도 터놓아야 진정한 관계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어느 날 문득 내가 털어놓은 말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거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합니다. 지금 당신은 혹시 겉으로는 친밀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파멸로 이끌 이 비밀을 공유하며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삶이 왜 늘 불안하고 왜 관계 속에서 뒤통수를 맞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그 해답을 제시해 줄 겁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편인 척, 당신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용하려는 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캐내고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여 결국 당신을 곤경에 빠뜨립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설명할 수 없는 좌절감을 느꼈던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체념은 당신의 발목을 잡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진정한 신뢰와 평화로운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에 드리워진 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우리는 말하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비밀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이 비밀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았다가 삶이 송두리째 파멸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미영 씨였습니다. 50대 후반,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전 재산 3억 원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돈으로 노후에 작은 집을 사고 편안하게 살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에게는 30년 지기 오랜 친구인 수진 씨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던 사이였죠. 어느 날 수진 씨가 남편의 사업 부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미영 씨는 친구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밤늦도록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미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수진아, 사실 나도 미래가 불안해서 몰래 비자금 통장을 만들었어. 아무도 모르게 2억 정도 모았어. 혹시 너도 많이 힘들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영 씨는 친구에 대한 진심과 함께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싶은 미묘한 마음에 이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미영 씨의 비밀을 듣는 순간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미영 씨의 돈을 자신이 가진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수진 씨는 미영 씨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가진 돈이면 우리 남편 사업을 살릴 수 있어. 이거 진짜 대박 아이템인데. 지금 딱 2억만 투자하면 우리가 강남에 빌딩 살 수 있어.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비밀인데 우리 남편이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이라 정보가 확실해. 수진 씨는 미영 씨의 돈에 대한 욕심과 친구에 대한 믿음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결국 미영 씨는 친구의 간절한 부탁과 대박이라는 말에 넘어가 전 재산 2억 원을 수진 씨의 남편에게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진 씨의 남편은 미영 씨의 돈을 가지고 잠적했고 수진 씨 또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하루아침에 수십 년 쌓아온 전 재산과 평생을 믿었던
친구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식당 문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술로 시간을 보냈고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어리석음을 비난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 비밀을 왜 말했을까? 왜 나는 그 친구를 믿었을까?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녀의 후회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돈을 빌려간 친구가 아니라 자신이 뱉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녀의 후회는 날마다 그를 갉아먹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그녀의 삶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점차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녀의 매일은 배신감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그녀의 영혼은 깊은 상처로 인해 피폐해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나락으로 밀어 넣은 장본인이었습니다. 혹시 미영 씨의 모습에서 과거의 내 모습을 보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프십니까?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고 결국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는 걸까요?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옛말은 단순히 언행의 중요성을 넘어 비밀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비밀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강력한 정보가 되고 때로는 당신을 조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친밀함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믿어. 우리는 특별한 사이니까라는 마음으로 가장 깊은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조차 당신의 비밀을 이용하려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유태인의 경전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너무 믿지 마라. 그가 한 행동을 믿어라.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이 때로 이기적이며 진정한 신뢰는 말약속이 아니라 행동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뱉는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재산을 1억씩 깎아내리는 것은 당신의 비밀이 상대방에게 정보 비대칭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의 약점, 당신의 취약성을 알게 되고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결국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외부의 배신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만든 그 무방비한 솔직함이라는 약점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진정한 안전과 평화를 맛볼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이라는 가면을 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가장 큰 짐을 지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꼴이 됩니다. 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비밀과 경계를 지키며 진정한 신뢰를 구축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민서 씨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따뜻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명확한 원칙과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지만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과도한 자기 노출은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녀는 말의 무게와 비밀의 가치를 아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서 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은퇴, 자금의 규모에 대해 친구로부터 은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너도 노후 준비는 다 했겠네. 혹시 얼마 정도 모았어? 나한테만 살짝 말해줘. 과거의 미영 씨였다면 친구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 씨는 침착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말을 조용히 들은 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잘 지내지? 노후 준비는 나름 하고 있어. 그런데 돈 이야기는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이 내 원칙이야. 서로의 사생활은 존중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해해 주길 바란다. 민서 씨의 말은 친구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단호함과 동시에 존중하는 태도에 결국 친구는 더 이상 무리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 씨는 불필요한 비밀 노출과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킴으로써 진정한 신뢰와 안전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판단력과 침묵의 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고 주변의 존경심을 끌어당겼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친절 대신 이것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침묵과 존중하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밀을 함부로 털어놓지 않으며 타인의 비밀 또한 무덤까지 가져가는 신중함을 가집니다. 그들은 말의 힘을 알기에 불필요한 말을 아끼고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에만 입을 여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들은 친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보호하는 현명한 친절을 베풉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태우는 독 같은 과도한 친절 대신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단단한 선을 선물합니다. 자, 그럼 당신의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이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심코 뱉는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재산을 깎아내리고 인간관계를 파멸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자 또한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자들의 지혜는 우리가 어떤 말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 내 과거의 치명적인 비밀을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당신의 실패, 약점, 수치스러운 기억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상대방에게 당신을 평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칼날이 됩니다.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라도 과거의 아픈 비밀은 나중에 싸움이 되거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해주는 듯 보여도 당신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은밀한 위안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재산 규모와 수입을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한국인들만큼 일확천금과 한탕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당신의 부가 다른 이들의 탐욕을 자극하고 결국 돈 때문에 관계가 파탄나거나 재산을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소중히 알고 남에게 베풀지만 자신의 재산은 철저히 비밀로 지킵니다. 셋째, 당신의 약점과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당신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 80%는 뒤돌아서면 그 약점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이나 이익을 쟁취하려 합니다. 약점을 아는 사람은 당신을 담보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도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넷째, 가족 간의 비밀을 남에게 말하지 마라. 당신에게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가족 간의 소중한 비밀은 마음속 판도라의 상자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섯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방해하거나 불필요한 충고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섯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행할 때 생색내지 않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돌아오지만 생색내는 순간 그 복은 사라집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선행을 했다면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만족하십시오. 일곱째, 나만의 철학이나 신념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은 진리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녀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은 없습니다. 여덟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나를 믿고 비밀을 알려준 친구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속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가벼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는 것만큼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아홉째, 나의 재능이나 능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당신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입니다. 열째, 남에게 받은 피해를 끊임없이 되새기지 마라.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리하면 마침내 원한은 그치리라. 약하지만 참으면 당한 것이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끊임없이 과거의 피해를 되새기면 결국 그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자신을 좀먹습니다. 상대는 당신의 분노에 관심이 없고 당신의 삶만 황폐해질 뿐입니다. 말은 곧 관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신중한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고 경솔한 한마디가 천냥 빚을 만듭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당신의 말하지 않음이 당신의 품격과 신뢰를 높여줄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말해야 할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아는 데서 나오죠. 당신의 삶의 무게를 아는 현명한 자만이 진정한 평온과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입을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겁니다. 불필요한 말을 아끼고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에만 입을 여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인생을 사는 길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길이죠. 당신의 말은 곧 당신의 인격입니다. 당신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침묵하십시오. 이 모든 지혜가 당신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깨달은 이 담백함의 지혜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 겁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마음을 표현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절제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 지식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서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말에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말이 적을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더욱 빛을 발할 거예요. 이 지혜는 단순한 언변의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깊은 통찰이자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배운 담백함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친절은 당신의 무기가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에서 현명함을 발휘하십시오. 유태인의 경전인 탈무드에서는 복수는 달콤하지만 용서는 1000배 더 달콤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용서가 미덕이라는 교훈을 넘어 용서와 자기 성장을 통해 얻는 내면의 평화가 어떤 복수보다 값지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억지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고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예측 불가능한 좌절감을 안겨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의 고독은 왠지 외롭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뿌옇게 안개 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에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누구든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이런저런 모임에 기웃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충분히 맛보다 보면 고독에 깃든 묘한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나는 고독 속에서 좋은 동반자를 발견했다고 말했듯이 혼자만의 시간을 음미해보면 결코 그 시간이 공허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홀로 음미할 때, 들리는 새 소리나 바람 소리에 마음이 잔잔히 흔들릴 때, 오래전에 즐겨 듣던 음악을 다시 들어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고요한 행복은 분명 고독의 다른 얼굴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이 고독의 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타인이 줄 수 없는 섬세하고 내밀한 감정들이 고독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들을 자주 누리다 보면 시끄러운 모임에서 잠깐 웃고 떠드는 시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순도 높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마음이 충만하니 굳이 외부의 관계에만 휘둘리지 않아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정약용은 대부분의 인간 관계는 사실 이익 관계에 기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나 직장 혹은 취미 활동을 통해 맺은 인연들 중 상당수는 그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연락마저 끊기게 됩니다. 공자도 말했듯이 이익을 쫓아 몰려든 무리는 이익이 떨어지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장을 옮기는 순간 함께 어울리던 동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 학창 시절엔 둘도 없는 친구 같았던 사람들이 졸업 후에는 각자의 삶에 치여 점점 잊혀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늘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며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배움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이미 의미가 희미해진 관계에 매달리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렇게 매달리면 마음의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눈앞의 관계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귀한 관계는 어떤 시기가 지나도 서로를 잊지 않고 다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믿음도 생깁니다. 이렇듯 인생의 후반기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하고 사라지는 관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까지 두루 살피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감정 또한 인생의 계절을 따라온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젊을 때에는 격렬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중요해집니다. 석가모니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다.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젊은 날의 두려움이지만 삶의 후반부에는 그 생각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수용하며 마음의 고요를 찾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받아들이고 어떤 감정은 흘려보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생각이나 상황이 나에게 평화로운가, 아니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불안한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무작정 많은 자극을 받기보다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소수의 경험만으로도 삶이 충분히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라는 경구가 자기 내면의 평화에도 더욱 깊이 와 닿는 순간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성장시킬 때 비로소 최고의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고립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 또한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역설했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건강한 인연들은 소중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얕은 관계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 삶을 북돋아주고
영혼의 깊은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보니 그 소수의 인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살면서 상처 때문에 놓쳐버린 행복은 몇 번이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당신의 지나친 친절이나 집착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노자 역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항상 옳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한결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치 묵직한 돌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지요. 결국 유태인의 지혜와 현자들이 던진 메시지는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무기력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통제력과 내면의 단단함에 기반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고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당신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지혜에 이끌리고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외부적인 인정이나 감정 소모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당신이 가진 본연의 빛을 발하고 당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때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은 가장 큰 좌절감과 패배감을 느낄 것입니다.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참된 위안을 얻고 자족의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승자가 되는 쪽을 택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홀로, 마지막 순간에도 홀로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 더는 외부의 평가나 관계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을 태우는 친절이라는 독, 그 해독제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의 삶에 이 선을 긋지 않으면 결국 당신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당신은 친절을 주고 당신의 인생을 죄로 만들 이용당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의 삶이 늘 평화롭고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저희 인생 문답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